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2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18년 12월 4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0월 27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개해월, 경오일이고요. 오늘 일지는 경오가 됩니다. 그래서 명식을 보면 경금일간이 수왕절인 해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이 해월이라 하고 하는 것, 계절은 겨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겨울을 해자 축월은 대개 보면 이가 수가 굉장히 왕성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으로 놓고 보면 여기 병지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뭐 자월은 사지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축월로 가게 되면 이제 묘지가 되는데, 이렇게 포태법상으로 병지, 사지, 묘지를 거치게 되면 굉장히 그 오해 해당하는 오행이 굉장히 약합니다. 반면에 여기 해월은 수가 왕하다 그랬죠. 그래서 금은 약하고 수는 왕합니다. 물론 격으로 놓고 봤을 때 식신격에 해당이 되겠죠. 이 해수 안에는 지장간이 무, 갑, 임이 있어서 무토, 갑목, 임수가 있기 때문에 본기가 임수에 해당이 돼서 경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임수를 보게 되니까 식신격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이제 여기 이 시가 갑신시가 된다고 하면 중기인 갑목이 여기 시간에 투출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편제격으로 볼 수 있죠. 편제격. 그렇지 않고 임수가 여기 투출하게 되면 이모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그냥 식신격으로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일간이 약하고 이거는 수가 왕한 거예요. 그래서 이 해중 임수가 물론 원칙상으로 놓고 봤을 때 식신이기는 하지만 그 작용하는 바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마치 작용하는 것은 상관과 같이 강력하게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 이렇게 상관이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 격은 그냥 식신격으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상관격으로 봐도 크게 틀림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주인 경금은 약하고 식상인 수는 왕하죠. 그래서 이거를 금수진상관격으로 놓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진상관이라고 하는 거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진짜 상관이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상관. 진짜 상관이 뭐냐면 일주가 약하고 상관이 왕한 것을 진상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관이라고 하고 있는데 가상관격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것을 가상관이라고 해요. 그래서 진상관격들은 대개 보면 인성이 있어서 일주를 도와야 돼요. 일주를 부신한다고 하죠. 부신. 일주를 도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상관격은 일간이 왕하고 상관이 약한 거기 때문에 가상관격은 오히려 식상을 용신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격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용신이 달라지게 되고요. 격이 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의 사는 삶의 방식도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이 약하고 자, 식신상관이 왕해지기 때문에 약한 경금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 도와주는 방법은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인성으로서 생조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비견이나 겁재로서 방조하는 게 있어요. 자, 인성으로서 일간을 생조해 주는 것은 비견이나 겁재로서 방제해 주는 것하고는 달라요. 왜냐하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약한 일간도 도와줄 수가 있는 반면에 또 식신상관이 왕하면 인성으로서 많은 식상을 제어해 줄 수가 있는데 비견이나 겁재로서 방조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약한 일간은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신시라든가 유시가 된다라고 하면 경금이 같은 금을 봐서 뿌리를 두고 약한 일간이 힘을 얻기는 하는데 이 비견 겁재는 인성하고는 달라서 식상인 수를 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인성으로 생하느냐
아니면은 비경겁제로서 방조하느냐 약간 차이가 있긴 한데 다른 오행들 뭐 예를 들어서 수목진상관이라든가 뭐 화토진상관이라든가 토금진상관이라고 든가 아니면 이런 진상관격들은 인성으로서 생주해 주는 것을 더 좋아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간도 도와주게 되고 식상도 제어를 해줄 수 있는 두 가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금일간들 경금일간이나 신금일간들은 약할 때 경금이나 신금일간들은 약할 때 인성으로 생조해주기보다는 비견이나 겁재로서 방신함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금이나 수는 금수는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요. 즉 청징하다 그러죠. 청징.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는 것이 금과 수예요. 반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면 경금으로서 큰 좋은 명검을 만들었는데 녹이 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 좋죠. 흙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흙이 묻게 되면 금이 탁해지죠. 그 다음에 물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물도 탁수가 됩니다. 해서 다른 진상관들은 이 비경겁세가 아니라 인성이 있어서 상관 패인 격을 되는 것이 좋은데 금수는 상관 패인하게 되면 물과 금이 탁해지기 때문에 그런 걸 좋아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왕절이라 그랬죠. 수왕절이면서 겨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겨울에는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개념을 염두에 두셔야 사주를 볼 때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가를 알 수 있겠죠. 자, 해월에 날씨가 추운데 이렇게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게 시천간으로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추운 날씨가 더 춥게 되는 거죠. 기온은 더 급강하게 떨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개수나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게 되면 눈보라가 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임계수가 해자 추월에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토로서 이 임계수를 제어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 반드시 화가 있어서 이 추운 사주국세를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식관이건 해자 축월 동절에 태어났는데 화가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주는 굉장히 안 좋은 사주가 되겠죠. 굉장히 추운 겁니다. 지금도 어제 오늘 비가 좀 내리긴 했는데 뭐 밖에 반팔 입고 나가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오싹하죠. 바로 따뜻한 아랫목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와 같은 거죠. 해월, 자월, 축월에 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진짜 한겨울에 그냥 어떤 외투 없이 밖에 나가서 추위에 떠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런 사람이 따뜻한 어떤 온정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사랑하는 어떤 그 이해심이라든가 사랑하는 마음이라든가 포용력이라든가 따뜻한 마음이 없겠죠. 일단 내 자신이 너무 추운 게 지금 가장 급선무인 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능력보다는 당장 내 발등 앞에 떨어진 불을 끄는 것이 급선무인 거죠. 이런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자, 명식을 보도록 하면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서 금수진상관이 되는데 개수가 이렇게 투출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해월에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면 기온이 하강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일간 경금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일간 경금을 더 춥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약한 일간 경금을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가 더 왕해지기 때문에 일간의 기가 더 탈진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추워서 바짝 웅크러들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개수가 이렇게 천간으로 월간으로 투출한 것은 병이 되는데 그래서 이 개수가 병신이 될 것이고 이런 병신이 아니죠.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이 개수가 날씨를 차갑고 얼게 만드는 것을 무토가 개수를 보면 합하게 되죠. 그래서 무게 합하는데 이거는 합해서 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묶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토라고 하는 것은 병인 개수를 합해서 없애주는 약신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술토라고 하는 거 아까 일간이 약했을 때 뭐 술을 그 일간이 약했을 때 금은 뭐 비견겁세로서 생주해 줌이 더 좋다라고 했는데 어차피 연주라고 하는 것은 벌써 정해진 거니까 뭐 어쩔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뭐 경금이 술중신금의 뿌리는 둘 수 있는데 이렇게 토가 너무 왕하게 되면 왕한데 신금일간이 약하게 되면 이건 매금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매금되고 그다음에 금수를 탁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도 이 무토가 개수가 있어서 서로 합거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무토가 뭐 경금을 생조해 주는 것도 못할 거예요. 요거 탐합 망생이라 그래요. 합하는 거를 탐하느라고 생하는 거를 잊어버린다는 뜻이죠. 무토 입장에서 개수 보면 정제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개수 입장에서 무토를 보면 정관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보면 어떻게 돼요? 내 남자, 내 여자 이렇게 이런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토가 개수하고 연애하느라고 이 금을 생하는 걸 잊어먹어요. 요때는 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세세하게 알고 있어야 사주 볼 때 좀 오해라든가 하여튼 그 뭐 잘못 보는 오류 같은 것이 좀 많이 줄겠죠. 자, 이 사주가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화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일지 보면 오화가 있어서 경오일주가 되죠. 자, 경오일주 경금일간이 일지에서 정관을 본 거잖아요. 그죠? 되게 경오일주들이 되게 보면 정확하고 정직하고 꼼꼼하고 세심한 성격들을 가져요. 왜냐하면 일지가 정관이라 정관에 대한 성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자 같은 경우는 배우자 궁에 배우자가 들어있게 되죠. 왜냐하면 여자 입장에서 정관이 남편에 해당이 되니까. 그다음에 일지에서 이 추운 겨울을 일지에 있는 오화가 따뜻하게 해주죠. 그러니까 여자 같은 경우는 이 경우 일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좋은 남자를 만나게 될 겁니다. 정관이면서 용신으로 쓸 수 있는 그 오화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한번 알아보셔야 될 게, 자, 인옷을 이 합을 하죠. 삼합이 되는데 오하고 술하고 이게 합을 하려고 할 때 이게 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이렇게 서로 원래는 여기 인이 있게 되면은 뭐 무인시가 되겠지만 인호술이 합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수가 있게 되면은 오화가 술토를 땡겨서 합하지를 못해요. 중간에 뭐예요 이거? 큰 강이 있어서 이 큰 강을 이 화가 건너질 못하죠. 자칫 자기가 꺼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뭐 무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인오가 화분하는데 인옷을 삼화분 짓기가 어려워요. 이 해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봐두시면 좋겠죠. 자, 그럼 어떤 생시를 얻는 것이 좋을까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금이 해월에 태어나서 일간이 약하다 그랬죠. 그래서 생시에서는 일간을 도와줄 수 있는 뭐 오행이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또 조호가 아직은 이 오화라든가 술성 정화 하나만 가지고는 이 엄동의 한계를 다 몰아내기는 좀 힘들죠. 그러니까 생시에서 화를 더 보게 되면 그것도 좀 땡땡 얼어있는 기후를 따뜻하게 해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맨 먼저 병자실 한번 볼까요? 병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병화가 투출을 하게 되는데 이 병화의 뿌리는 어디 있을까요? 자, 이 병화는 오화의 뿌리를 둘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술중 정화의 뿌리를 둘 수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경호일주가 돼서 오화가 이렇게 있게 되면 좋은 남편을 만나고 뭐 배우자가 남자도 마찬가지고 좋은 배필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데 이게 좌우충이 되면 어떻게 돼요? 좋다 마른 겁니다. 충이 되면 이 오화는 깨져버려요. 이거 그 왕신이 쇠약한 신을 충하게 되면 그 쇠약한 신은 뿌리가 뽑힌다 그랬거든요. 자,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수가 왕할 때인데 다시 이 수가 있게 되면 이렇게 충하게 되면 왕신이 충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니 오화의 소중한 기운이 다 날아가 버리죠. 그 다음에 투출한 병화는 난데없이 뿌리가 없어지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병화를 얻는 것은 좋다고 볼 수가 있겠으나 자수가 이렇게 오화를 충하게 되면 병화가 있어도 없는 것 같은, 그렇죠. 겉으로는 있는 것 같은데 내막은 공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으로 정축시가 되면은 아까 병화는 병자시가 되게 되면 좌우충이 돼서 흠이었는데 이 정화라고 하는 것은 이게 충은 되지 않아요.
뭐 축오형은 되는데 뭐 형까지 따져가면서 생시 잡으면 뭐 잡을 생시가 하나도 없죠. 다 원진이다, 뭐 공망이다 이런 거는 좀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요. 먼저는 관건의 화가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이것 먼저 보는 게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 축우형이 되게 되면 뭐 축 중에 있는 개수가 뭐 오화를 뭐 오중 정화를 이제 파극하기도 하는데 따지고 뭐 오중에는 기토도 있잖아요. 개수가 함부로 정화를 해서 그뭐 파극하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이 오화는 어느 정도 보존이 되는 거죠. 보존이 되는데 이 조후 공력으로 놓고 봤을 때는 병화의 공력에 비해서 정화는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뭐 정축 씨가 이렇게 나쁜 것 같진 않은데 조후하는 공력이 정화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병화에 비해서 많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신사지를 한번 볼까요? 신사지가 되면은 사화도 얻었고요, 오화도 살아 있어요. 요거 잘 보시면 요것이 이렇게 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이런 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죠.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사가 이런 뭐 경사시는 안 나오겠지만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는 근접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충이 됩니다. 해수가 사화를 가서 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떨어져 있게 되면 이거를 이제 원격충은 오히려 동이라 그랬어요. 움직일 동.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같이 붙어 있으면 타이슨하고 뭐 권투 격투가 선수하고 같이 있으면은 뭐 치고받고 싸우겠죠. 그 같이 옆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뭐 미국에 있는 사람하고 한국에 있는 사람하고 서로 막 언쟁을 할 수 있을지언정 가서 충하지는 못하겠죠. 그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 원격충은 접충은 접충이라고 하는 것은 붙어서 충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접충은 극인데 접충은 극이 되는데 원격충은 오히려 동하게 만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히려 사화가 더 세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또 이 해수가 여기가 아니라 뭐 연애에 따라가면 더 그렇겠죠. 그래서 요 충이 이렇게 해서 접충이 아닌 되는 경우에는 그 함부로 이렇게 충하는 걸로 보기는 좀 힘듭니다. 이런 것도 잘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신사시가 되면 제가 봤을 때는 오화하고 사하고 다 살게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 사는요. 사는 금이 장생처예요.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장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세력을 얻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러니까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 술에도 뿌리를 둘 수가 있고요. 이 사중 경금 또 있잖아요. 거기도 뿌리를 둘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화를 사시가 되게 되면 경금 일간도 뿌리를 얻으면서 사화가 조우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뭐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이 사화가 있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갑신실 한번 보죠. 갑신시가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중에 있는 갑목이 시간에 투출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경금은 신에 뿌리를 두게 되죠. 그 다음에 왕수가 식신을 생해주게 되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식신생지격으로 볼 수가 있겠죠. 식신생재, 그 다음에 일간도 뿌리를 얻게 되니까 뭐 능히 재성과 식신을 다 감당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약간 조후가 부족함은 있어요. 오화라든가 수중 정화가지고 조후가 이렇게 충분하게 해동을 시킨다라고 하는 개념으로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대운이라든가 세운에서 목화운이 와가지고 조후를 해주면 좋을 겁니다. 남자 같은 경우는 뭐 갑자 을축대운 넘어가면서부터 바로 임묘진 사오미로 넘어가는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이제 임술, 신유, 경신 이렇게 금운을 지나서 이제 화운으로 가게 되니까 좀 약간 운이 좀 더 띄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오늘 비도 많이 오는데 감기 같은 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저는 또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